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성매매 직결지 완월동에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내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데다 범죄 수익을 거두어온 업주들이 개발 이익을 얻어선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탄생합니다. 3년 뒤에는 국가정원으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순환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7회 부산 바다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때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던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직결지 완월동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성매매로 범죄 수익을 거두어온 업주들이 재개발로 큰 수익을 얻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0년이 넘은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입니다. 지금은 건물 대부분이 비어 있고 철거 글씨가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완월동을 포함한 서구 충무동 일대 12,000제곱미터에 46층 높이 6개 동,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19년 서구와 부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업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고 이후 건물주와 업주들이 꾸준히 재개발 사업을 고집한 끝에 최근 부산시 승인을 얻어낸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매매로 범죄 수익을 얻어온 업주들이 재개발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들은 처벌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불법을 저지르는 업자들을 왜 이토록 도와주지 못해 안다릅니까? 도대체 무슨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고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종사 여성들의 자활을 진행하고 난개발로 피해를 입게 될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여성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도 여성들을 착취하며 마지막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여성들을 착취할 겁니다.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래요. 성착취 당한 여성들의 자활 지원과 완월동업소 주변 주민들의 대책을 세워 문제 해결 후 재개발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개발에서도 밀려나고 버려지는 여성들과 주민들도 부산 서구의 주민임을 인지하고 또 이들은 업주들에 대한 수사와 재산 몰수 등을 촉구했고 부산시와 서구에 완월동 폐쇄와 재정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낙동강 하구 둔치 가운데 가장 넓은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탄생하는데요.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연꽃단지. 도심 속 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을 되면요 갈 데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좋고 또 봄에 꽃이 많아요. 연꽃도 있고 지금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산책로, 보호숲 등으로 조성된 삼락둔치 또한 이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낙동강 줄기도 한번 구경할 수도 있고 여기 와가지고 캠핑장에 가서 배도 한번 타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삼락생태공원이 지방정원으로 탄생합니다. 부산시는 사상구 삼락동 일대 하천 용지 250만 제곱미터를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등록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낙동강 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크기, 또 습지 생태원과 감전 야생화 단지 등 다양한 자연 환경과
생태 환경 코스가 풍부하게 조성돼 지방 정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복원된 습지 중에서는 우리가 잘 된 사례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둔치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정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좀 따듬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정책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 관리본부에 국가정원 전담팀을 마련하고 삼락 둔치 강변을 따라 샛길 문화탐방로 등 참여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상구는 삼락생태공원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후 정착이 이루어지면 3년간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원 지정 신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여름바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제27회 부산바다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등 동부산 중심의 바다축제였다면 올해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휴가철 피서객들로 붐비는 넓은 다대포 해수욕장이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일몰을 배경으로 펼쳐질 공연과 불꽃쇼가 펼쳐질 무대 주변, 마치 이국적인 휴양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제27회 부산 바다축제가 1일부터 6일까지 부산 동서를 대표하는 해운대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대부분 서부산 대표 바다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서부산권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주 무대로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의미는 기존에 모든 문화나 관광이 동부산 쪽에 몰려있던 그런 거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서부산에도 많은 문화, 관광 그런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대포 해수욕장이 가진 지형적 특징을 한껏 맛볼 수 있습니다. 백사장에서는 해변 살사 댄스 페스티벌이, 특설 무대에서는 열린 음악회와 낙조를 배경으로 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푸른 광장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다대포의 상징적인 일몰을 주제로 한 원더풀 컬러풀 콘서트가 축제 마지막 날을 장식할 계획입니다. 원더풀 콘서트에는 우리 폴킴이라든지 또 이런 하여튼 유명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고 그 공연을 마치고 나면은 컬러풀 불꽃쇼 그 다대포 해수욕장 하면은 아무래도 이 낙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 낙조를 배경으로 하는 낙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거기를 배경으로 하는 불꽃쇼 대형 불꽃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인공 풀장을 활용한 나이트 풀파티가 피서객들의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의 색깔을 입힌 제27회 부산 바다축제. 바다축제 구경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안전요원이 따로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영도 하늘전망대 인근 바닷가.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 도중 물가로 밀려나온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젊은 20대들이 3명이 와서 하다가 구조가 됐다는 하는 소문 들었어요. 여름에 가족 단위를 이런데 바닥에 이런데 물놀이 하러. 이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해수욕장보다 한적한 해변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색했는데 뷰가 이뻐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심이 깊고 위험해 물놀이가 금지된 지역.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심지어 바위 위에서 다이빙까지 합니다. 안전요원이 따로 없는 해변에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무더위에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 요원이 없는 한적한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순환 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 없는 쪽은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물고기를 보려고 바위 옆으로 갔거든요. 근데 좀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확 깊은 곳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수욕장과 일부 해변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처럼 작은 해안가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전조끼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입었고요. 네, 바위도 많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부산 바닷가를 찾는 상황. 이 모든 해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피서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수하실 때는 맨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안전조끼나 튜브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는 해수욕장 역시 야간에는 대부분 철수하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1일 사상구 주례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낮 1시 반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집안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했으며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영도구 남항동의 한 대형 목욕탕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손님 15명이 대피했으며 소방서 추산 3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사우나실 히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1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고열 증세와 함께 두통, 어지럼증, 구토, 탈수,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이상 증세를 호소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잼버리 영진의 온열 환자는 4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 최근 들어 눈에 많이 띈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을 없앴는데요. 지역에선 정당 현수막도 개수와 장소 등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관련법 개정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여기에 선거법으로 정한 현수막 금지 조항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선거 현수막까지 현수막 공해는 당분간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해운대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시 6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현수막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도 낮습니다. 2022년 제8대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 무려 1,558톤이 발생했는데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습니다. 현수막 10개 중 7, 8개는 폐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2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는 무제한 허용됐습니다.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를 없앤 겁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은 정작 정책 홍보보다 여야 간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 문구가 주를 이룹니다. 법 개정 이후 관련 민원은 폭증했습니다. 시행 3개월 전 6,400여 건이었던 민원, 시행 후 14,0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 전 500여 건이었던 민원, 시행 이후 1,200여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7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마련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며 당장은 지역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배돼 현수막 설치를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5개 광고물 개정 논의가 멈춘 상태, 여기에 더해 여야 간 선거법 개정 합의도 무산돼 8월 1일부터는 선거법상 현수막과 벽보, 인쇄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의 홍보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현수막 공해로 인한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래구 명장정수장 인근 도로는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차 사고만큼이나 보행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최근 경찰관 한 명이 이곳의 시설 개선을 이끌어냈는데 그의 집요함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명장 정수장 인근 도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차량 간 사고뿐 아니라 보행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 지난 5월과 작년 12월 도로 옆 인도를 보행하던 행인 2명이 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유심히 분석해온 경찰관이 있습니다. 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 우성훈 경감. 해당 도로가 관리되지 않은 채 자라난 가로수로 가로등 불빛을 가리기 일쑤고 사람 키만큼 자란 주변 나무들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로수가 인도 위를 덮고 있어가지고 야간에 조명이 인도하고 차도를 비치지 않아서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지나가는 보행자를 못 보는 그런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이후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와의 협조를 통해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도로와 인도의 시야, 불빛을 가리는 수목을 정비하는 한편 LED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알리는 교통표지판과 경광등도 7곳에 세웠습니다. 잦은 사고의 원인이 자칫 운전자의 부주의로 치부될 수 있던 걸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 원인을 따지고 대안도 찾아낸 겁니다. 우리 범죄예방전단팀은 우리 관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서 반영된 의견들을 모아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 개선을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한 경찰의 세심한 관심이 어둡고 굽은 도로에 길잡이를 만들어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관련 15개 업계와 합동으로 5,2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부산항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바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상인연합회는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와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통시장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2일 부산역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상인연합회는 부산 수산물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사하구가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부산시 최초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현재 어학시험 16종과 국가기술 자격증 500여 종 등 900여 종의 다양한 자격시험 응시료를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에게 1인 연 1회 8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득 기준을 없애고 사하구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자격증 응시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사하구는 부산시 지자체 최초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신설해 내년 탈모 치료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서구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문을 여는 송도 윈덤 그랜드 부산 호텔의 객실 정비와 미화 관리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서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속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2,000명대를 넘어섰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름철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요즘 농민들이 살인적인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에 농산물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데 일손마저 없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들과 동문들이 나섰습니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발생한 대구 염색산단 황산 누출 사고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미승인 황산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